한류와 언어 13주 4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 시에서 그 PPT 자료 20조 아시아 시장을 흔든 최근 한국 영화에서 써니와 수상한 그녀의 특별한 어떤 리메이크 열풍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 21쪽으로 가서 이후에 이제 최근에 특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기생충 이전에 좀 그 파급 효과가 있었던 한국 드라마들을 소개를 해보는 것으로 이번 13주차 수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억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21쪽에 보면 택시 운전사와 곤지암의 선전.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 일본, 홍콩, 대만, 북미 등에서 나름 선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것이 어떤 그 한국이라는 특수한 어떤 지역과 그리고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는 있으나 이 특히 이제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호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무렵부터 이제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소비 계층이 조금 분명하게 드러났던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택시 운전사의 투자 배급사인 쇼박스, 여러분도 잘 알죠? 홍콩과 대만 등 민주화 운동을 겪은 국가들과 비슷한 정서가 공유돼서 아주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고, 일본 영화 시장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이제 뭐랄까요,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흥행을 성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곤지암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독특한 형식의 영화인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방식을 활용해서 대만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북미나 호주 등에서도 나름의 흥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시기에 오면서 아시아권을 살짝 벗어나면서 어떤 뭐랄까요, 한국 영화의 소비 계층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칸의 후광을 입고 유럽, 아시아에서 성공한 이제 좀비 버스터인 부산행. 부산행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부산행을 서로 소개하면서 이제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할리우드가 좀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그 미국적인 정서를 좀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들면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좀비물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다양한 한국형 좀비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약 1억 4천만 달러의 극장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한국 K-무비의 장르적 개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새 그래서 K 좀비, 그래서 한국형 좀비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개봉 이후 좀비 액션 체험 VR, 할리우드 및 프랑스 대표 영화 제작사인 고몽을 통해 글로벌 리메이크작의 재탄생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K-무비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같은 감독의 연상훈 감독의 반도 이게 칸 국제영화제 초청되기도 했죠. 또 한국형 좀비물의 콘텐츠와 미디어 확장으로서 드라마였죠. 네, 킹덤. 김은희 작가의 킹덤. 네. K 좀비도 한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무릎을 쳤을 텐데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차태현 씨가 주연을 했던 1탄, 2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어떤 그런 흥행 성적이 좋았어요. 이런 사후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아시아적이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국내 성수기 극장가를 입순 영화 신과 함께 동남아시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전 세계 극장 매출 6천만 달러 중 대만이 3천만 달러, 아주 대만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가수도 그렇죠. 가수도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특히 아시아권에서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인기를 얻었고, 홍콩이 1,400만 달러, 그다음 베트남 210만 원 달러,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 2위를 1탄, 2탄이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홍콩도 역시 마찬가지 2, 3위의 성과를 보였고요. 흥행 요인은 한국적인 사후 세계관이죠. 네, 그래서 웹툰 요즘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선하고 감동적이면서 또 동시에 대만이나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 특히 흥행을 했던 것은 또 비슷하게 공용하는 불교와 뭐 도교와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공유하는 어떤 세계관들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관과 액션, 판타지, 어떤 드라마적 요소가 잘 조합이 돼서 크게 흥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서구 사람들이 보면 흥미롭고 재밌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후 세계관은 좀 차이가 나서 아시아권만큼 뭐 크게 흥행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쪽입니다. 24쪽. K무비의 전망과 과제. 자, 일단 K무비의 텃밭이라고 하는 아시아 시장을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K-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BTS 같은 경우 이제 북미랑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더 큰 그런 글로벌 스타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권의 그 어떤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뭐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의 BTS 팬, 워낙에 또 인도네시아도 인구 강국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류 컨텐츠의 소비 시장으로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대중문화의 어떤 핵심 본부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들이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K 콘텐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어떤 국가나 문화권들에서도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파급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2010년 북미의 극장 매출은 121억 9,300만 달러,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이죠. 뭐 한국을 포함한 극장 매출은 149억 1,800만 달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북미의 극장 매출이 커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역시 싱가포르와 대만 등 아시아 권역에 속하는 국가들이고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7년 한국 영화 결산에 따르면 아시아 권역은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 그러니까 완성작을 수출하는 비중이 53.2%로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그 꾸준한 우리가 앞서 K무비가 한류 상품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탄탄한 어떤 소비 계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에 대만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은 이제 일종의 소비 계층으로서 탄탄한 그런 뭐랄까요 수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25쪽입니다. 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두말할 거 없이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 OTT 서비스 K무비의 확장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확실해졌던 것이죠. 최근 영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흐름은 글로벌 OTT 서비스가 크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뭐 OTT 서비스들끼리는 디즈니, 뭐 넷플릭스, 뭐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많죠. 소니 막 자기들끼리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넷플릭스 등 어떤 그런 해외 어떤 OTT 서비스 때문에 국내 뭐 웨이브라든지 이런 그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옥수수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런 국내
오버 더 탑 서비스들이 맥을 못 추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은 있으나 어쨌든 그것은 어떤 그런 그 서비스 업체의 문제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K-무비가 확장하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이른바 이들 사업자들이 영화 컨텐츠 부가 수입 창구인 인터넷 비디오 시장을 주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들이 극장용이 아닌 자체 오리지널 영화 제작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원래는 극장용으로 만들었던 뭐 송중기 주연의 뭐 승려와 같은 그런 영화들이 도저히 개봉할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상영의 창구를 찾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특히 코로나 시기에 K 컨텐츠, K 무비, K 드라마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 2016년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오리지널 영화로 선보였고, 부산행과 판도라의 전 세계 배급권 역시 넷플릭스가 사갔던 것으로 보여요. 선생님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요. 아마존 스튜디오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의 미국 배급부를 구입했고, 뭐 지난해에는 강철비나 염력과 같은 작품이 국내 개봉 전에 넷플릭스에 이미 팔렸던 사실도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도 지난번에 이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큰 선전으로 크게 뭐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제 자기들끼리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 출혈 경쟁은 심은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업계들을 고사시키는데도 고사시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라 OTT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권역의 판권을 한 번에 구매한다는 특징은 긍정적이면서 또 부정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바이어와 극장 등 중간 과정이 없이 전 세계 190개국 관객들이 직접 콘텐츠를 선택하고 관람하는 방식이라 콘텐츠의 영향력을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은 방대하게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극장 개봉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리스크가 생기고, 중요한 것은 극장들이 고사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 세대들 같이 선생님 세대만 해도 핸드폰을 들고 영화를 본다라는, 드라마를 본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TV,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본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모바일을 통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OTT 서비스를 통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극장 매출이 전 세계 영화 산업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특히 선진국들과 같이 모바일의 보급이 크고 또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런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쉽게 소비할 수 있지만, 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날의 검과 같은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6쪽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생충 얘기가 나옴으로써 13주 논의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직접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시상까지 하는 아주 그야말로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사실 이게 약간만 비틀렸으면 그야말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 수 없었을 텐데, 사실 그래도 오프라인 무대에서 시상을 하는 것을 본인에게도 굉장한 감독과 배우에게도 영광이었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아주 그야말로 또 다른 체험을 BTS가 빌보드에 있는 걸 보고 세상에 저런 일이처럼 세상에 저런 일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요새 그런 일들이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생충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62개국 이상에서 개봉이 되었고요. 정식 극장 개봉이 되었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선 1000만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72회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분에 초청되어서
황금 종려상 2013년 이래 만장일치로 수상한 최초 영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수상을 한 영화가 그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없었는데 이제 수상을 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되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황금종려상을 탄 적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순수 예술 분야의 영화제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카데미랑은 조금 다른, 그래서 큰 의미는 있으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지역 영화제다라고 약간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했던,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그러니까 이 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속성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파급력에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시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 결국 아카데미까지 이르게 되죠. 비평가들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고 2019년 최고 영화로 다수 선정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2억 4,466만 달러의 누적 흥행 수익을 올렸고, 당연히 한국 영화로서는 가장 최고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괴물 설국열차 합기의 해외 수익 비중이 당연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명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네, 그래서 명량은 해외 수익 비중이 4.9%지만 기생충은 64.1%.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량은 국내 내수용이라면 기생충과 같은 경우는 기생충은 이제 그야말로 K 컨텐츠 한류 수출 상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이후는 기생충의 여러 가지, 어쨌든 거기 맨 아래 단락에 보면 거의 176가람, 어마어마하게 그 해 모든 상을 휩쓸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만큼, 정말 다른 어떤 경우는 이 대회에서, 이 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이 받고 이러지만 거의 이 해에는 그야말로 칸의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골든글로브 작품상,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도 골든글로브도 당연히 대단하고 최초인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캐스트 앙살무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이제 배우들의 어떤 그런 연기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그 보수적인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도 역시 작품, 감독, 각본상을, 외국어 영화상까지. 네, 이것도 역시 한국 영화 최초겠죠. 네. 그 다음에 92회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편집상, 미술상 6개 부분의 후보로 지명이 되었고, 이런 일이 빨리 다시 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국제영화상 부분 후보로 오른 최초의 한국, 최초가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영화는 비평가들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아서 이건 역대 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 영화가 되었고, 하여튼 176가람 온갖 상을 다 휩쓸게 되었죠. 네, 28쪽에 가면 미나리 2021년 코로나 시국이 한창인 이제 작년 미나리의 성과인데, 자, 미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미나리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한류 상품은 아니에요. K 컨텐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재미교포들의 정착기와 관련된, 이민사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한국 사람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한국인이어서 그런 것이지, 미국이라고 하는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으로 온 어떤 특정, 그건 이태리 사람일 수도 있고 수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민자의 나라의 그 어떤 그 이민하면서 그런 어떤 애환들을, 근데 거기에 한국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녹여져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와 같이 한국의 어떤 위상이나 어떤 그런 그 인지도가 떨어지면 덜 매력적일 텐데,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로 국가 자체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국가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어떤 그런 플러스 알파적 요소 때문에 이 작품이 더 빛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감독이나 물론 그 배우들이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할리우드 상품이죠.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작품상을 주지 않았죠. 조건이 있기는 했어요. 자, 일단 미국에서 정착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정이삭 감독의 영화예요. 한국계 미국인,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2020년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한 이후 미국 내 각종 비평가 협회에서 연이어 수상을 하면서 역시 60개가 넘는 수상을 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2020년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3월 1일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도 줄 알았는데 영화 미나리는 영화 속 대화의 50% 이상이 영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골든글로브의 기존 기종에 따라 미국 영화가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한류 상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미국 영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한국어 대사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문화 안에서의 그 언어 문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어 영화다. 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노미네이트 되는 기록을 남겼고 어쨌든 여기서도 그러니까 최초의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씨가 받은 정도에서 일단은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2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리가 이제 과연 미국 영화라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화두를 던지게 됐어요. 자, 무엇이 미국 영화고 무엇이 외국 영화인가?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던지는 질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작사 플랜 B 여러분도 알다시피 브래드 피트였죠? 네, 그가 이제 주인이고 배급사의 주인이고 미국 자본으로 설립된 미국 회사고 한국어 뭐 그리고 많은 배우들도 역시 미국인이고 그런데 대사가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로 분류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가 구성된 그런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골든글로브를 주관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작품상 후보작의 경우 대사 절반 이상은 영어여야 한다는 50% 규정을 근거로 들지만 여러분도 아는 킬빌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네. 영어 비중이 30% 정도임에도 작품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감독과 배우가 백인이 아니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인이 이제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일단 한류의 반개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네. 파란색 부분 마지막 단락에 CNN 방송은 골든글로브가 미네르를 작품성 후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미국은 공용어가 없으며 인구의 20% 이상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할리우드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인종의 다양성, 더불어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2021년 중요한 어떤 화두를 미국 사회에 던지게 됩니다. 네, 영화로 보는 세상 박중현 크로스컬처 대표가 미나리에 미국이 반한 이유 그게 도대체 뭐냐 막상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게 한국적이지 않아요.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것이 그야말로 아주 미국적인 얘기예요. 미국적인 얘기인데 그 미국 이민사에 한국 할머니가 가서 딸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보다 특히 미나리가 이제 미국의 그 영화계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왜 미나리에게 열광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 마음속에 거세되었던 잠재되어 있던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들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마치 그 주인공인 제이콥과 모니카 이제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17세기 영국에서 이제 영국을 떠나 이제 청교도들이 새로운 계책지를 향하는 또 이런 모습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 어떤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한인들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아주 미국적인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선생님은 한류 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 그 안에 한국적 정서가 녹아서 세계인들에게 또 이렇게 미국의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뭐 선생님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K-무비에 대한 얘기는 13주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